이게 여운형 당시 사진이죠. 근데 모두 금지를 당했어요. 초창기는. 그러니까 여운형이 온 사실조차 굉장히 비밀리에 했던 것이죠. 이건 당시 일본 수상. 이 여운형이 일본 갔어요. 일본의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돌아간 다음에. 지금 일본 야당들 결국 이 하라 내각이 붕괴되는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 요시로 사쿠조라고요. 일본의 그 공대 교수였었던 민본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학자라고 하는데 왜 사진을 제가 띄워드렸냐면은 여운형이 단순히 일본 체제에 있을 때 제국의 연설을 한 게 아닙니다. 거기 있었던 유학생들과 만나. 그 다음에 일본의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만나. 비밀리에 많은 사람들하고 일본 내에서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금처럼 무슨 뭐 식간이 있어가지고 뭐 기차는 있습니다만은 뭐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시모노세키에서 뭡니까 동요하려면 하루 이상 걸리거든요. 계속 기차 타고 가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 중에 만난 사람이 요시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독립운동은 세 가지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적 자각. 둘째, 세계적 조류. 셋째, 조물주의 능력이다. 내 스스로도 운동에 착수한 당초는 성공적으로 의심했지만 이번 봄에 소식이 빈번해졌다. 3월 이후 운동은 정말로 폭동으로 번지지 않고 민족 자각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세계 조류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라고 외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연의 섭리다. 우리는 조물주의 부름을 받아 세계를 개척하고 개조하여 사회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기독교적인 그런 그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국의 연설의 그 정문은 우리가 사로잡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용한 이 부분 신문을 통해서 신문에서 요약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채취한 거거든요. 과연 이 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정문을 한번 언젠가는 완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조선 국내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까지 이제 여운형의 이름이 넓혀졌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 돌아가서도 이제 순원가에 만나서 한국호전랑 조직도 하고, 그러면 중국 국공학자의 졸업자에 있었고, 다양한 그 중국 국민당 관련 이전 대회도 참가를 하고, 그것만 아니죠. 중국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단체와도 연계를 갖고, 이러다가 29년에 체포를 당한, 당시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일본으로 후송되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이런 종류의 사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운형 체포, 국내 압송.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국내 활동, 사회 활동 참여했는데, 추후 이후에 다시 중국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본인 판단하시죠? 국내에 남겠다. 저는 이것은 탁월한 선택을 생각합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45년 8월 15일 단계에서는요, 많은 운동 조직이 있었죠. 크게 나눈다면은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정말 간도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국과 친했던 그룹들, 그다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들, 그다음에 이승만 중심으로 하는 그룹들 있었는데, 우리 분단의 비극이 아시다시피 이제 45년 이후에 한국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잡았죠. 이건 제 소박한 그 생각인데요. 이건 너무 비극적인 일이다. 왜냐면요, 45년 8월 10월 해방되기까지 국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한테 독립청원 운동을 했고, 독립시켜 주십시오. 극단적 표현한다면은 김일성도 소련군의 소비에트의 비호 속에서 활동했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국내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은 저는 여운형 뜻입니다. 또 한 명이죠. 박근혜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두 세력에 의해서 제외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비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여운형 이분은 그런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조선중앙일보 저기 안국동에 있는 그거죠. 이분이 이제 송기정인데요. 제가 대학원 때 강도 선생님을 따라서 송기정 선생님이 일본에 살아 계셨어요. 그때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나와봐라 그래가지고요. 갔어요. 아침에 이제 나갔는데 손기정 선생하고 그 당시에 여운형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녹음 테이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는 하더라도 아직 공부가 너무나 천박해가지고 손기정 하면 제 중학교 선배님이신데 제가 양정 출신이거든요. 양정 중학교 출신. 그래서 이제 양정 중학교에서는요 그 손기정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말해도 잘 몰랐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만큼 이 여운형은 굉장히 그 사회활동, 특히 이제 언론사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언론 활동을 폈었다. 스포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보니까 격투기 단체가 있었는데요. 유도협회. 우리가 유도대학이 있어요. 유도대학. 그게 지금 용인대학을 바뀌었죠? 유도대학이. 그 유도대학, 옛날 유도대학 그 학장님이 여운형 선생님의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도하신 분들이 여운형을 굉장히 높게 지금도 선호하시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만큼 여운형 선생님은 프로체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축구, 야구, 이거 당시 사진들. 12년에도 일본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거 몰라도요. 축구하는 잘했던 것 같아요. YMC만이 아니고 숭실학교 같은 그 당시 기사를 보고 그러면은 한번 가면은 10경기 하면요 10점 10승 좀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 체육이라는 스포츠라는 부분이 단순히 운동에 먹는 게 아니죠. 이 운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화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도 많은 그 여운형 선생이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 즉 청년이 모이고 청년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례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례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또 더 많이 하실 분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주례도 무지무지 많이 하셨다. 그만큼 대중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했던 그 사람들하고는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미 일본은 진다, 피해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일본도 오고 갑니다. 일본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의 우파들, 도야마 미츠루라는 거의 우익의 보스가 있어요. 도야마 미츠루도 여운형을 지지합니다. 조선에 저런 정도의 인물이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8월 10월 이후에요. 총독부가 여운형과 구습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귀환하기 전에 여운형과 협력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조선 민중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여운형이었다. 김포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뭐 40년대 일본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비밀 결사를 만들죠. 그리고 당시 40년대 이제 말기에는요, 대놓고 이 거북동맹 빼놓고 대놓고 운동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단위, 소규모 단위로 비밀 결사를 조정합니다. 그 많은 비밀 결사의 강전을 보게 되면 주로 다 여운형.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거북동맹을 만들었는데 이 저서 거북동맹하고 뭔가 연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강령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동안 이런 걸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비밀결사 관련한 강의 보게 되면은 그 수식의 단체인데 여운형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밀결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혼익경영관장 이야기했듯이 선물이 아니었다는 건 잔인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조직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조직을 만들어 왔었고 해방을 준비해 왔었다. 해방이라는 게 이 메가다하고 히로히토 이야기 사진인데요. 이걸 보면 미일 관계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지금 미일과 똑같습니다. 네, 44년에 잘 알려진 사진이죠. 건국동맹 회의하는 거. 45년 이후에는 또 45년 이후에 여러 활동을 벌이는데 홍치구 이양의 건준을 통해서 자책령을 실현하고 인공을 선포하고 인민당을 창당하고 그다음에 통일시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좌우정도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것도 다 많이 알려진 사진입니다. 해방 그 다음날 YMCA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단기죠, 단기. 네. 그 다음에 이제 42월에 여운형과 박헌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그 일제 말기에서 마지막까지 남으면서 조직을 유지해 왔었던 두 인물. 이 부분이 참 남북에서 제거됐던 게 저는 우리 민족의 큰 비극 중 하나 있었다. 그렇죠. 좌우가 없었죠. 미국 측도 만나고 연합 측도 만나고 서울시도 만나고. 그때 이 사진만 보더라도 여운형의 지향을 좀 알 수 있다. 이거 잘 알려진 사실이죠. 훈민중학교. 예? 그래서 이제 암살, 해화동에서 암살 당했. 한많은 인생을 사셨죠. 가장 잘 유명한 말이 혁명가는 침전해서 죽지 않는다. 네. 이게 인민장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여운형 기념관에 당시 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보존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첫 번째 여운형 인물의 스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자 그렇다면은 이 여운형 연구를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이정식 선생이라든가